끝났습니다. 이게 다 끝났습니다. 어, 그 제가 매 학기 느끼는 건데 설명을 하는 거는 저한테 너무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제가 설명을 잘하는 타입이 아니고 뭔가 그 좀 그 설명을 하면서도 내가 스스로 이렇게 설명해도 되나라고 이제 생각되는 게 조금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좀 간략하게 직관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하고 엄밀하고 정확하게 설명하는 게 트레이드 오프가 있거든요. 그거를 그 학생들한테 되게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고 정확하게 설명하면서도 간략하고 직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제 능력에 대한 거라서 되게 어렵습니다. 얼마 전에 제 아이가 이제 남자하고 여자를 구분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데피니션이 뭐냐면은 머리가 짧아요. 머리가 길다. 얘는 머리를 보고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어릴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자기 친구들 중에 머리도 이제 좀 길고 그러면은 이제 여자라고 보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남자로 보고 선생님들도 다 그렇고 어른들도 다 그렇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남자는 머리가 짧고 여자는 머리가 길잖아라고 이제 그 아이가 말을 하면은 이거를 그게 정의가 아니다라고 이제 설명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쵸? 그래가지고 뭐 애 붙잡고 무슨 염색체 이야기하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남자는 머리가 짧고 여자는 머리가 이제 맞아. 네 말이 맞아 이렇게 하고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한 3년 뒤에는 그러면은 머리 긴 여자가 머리를 잘라버리면 남자가 되는 거야? 이렇게 제가 이제 한번 물어보면은 이 정의를 수정하겠지 본인이. 나중에 점점 수정을 할 겁니다. 뭐 또 새로운 정의를 들고 올 수도 있죠. 그 머리가 길고 치마를 입으면 여자야. 뭐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뭐 그런 것들을 좀 하다 보면 이게 참 용어라는 게 이게 어떤 걸 이제 되게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정의하는 거하고 좀 직관적으로 대충 말하는 거하고 거기에 되게 혼돈이 많이 옵니다. 아무튼 이 얘기를 한 이유가 머리가 길면 여자라는 그러한 느낌으로 제가 방금 설명했던 알고리즘을 주장하면은 큐러닝이에요. 이게 강하습에서 그 DQN이라는 게 가장 유명한 알고리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큐러닝을 발전시킨 거고 여기에서 이제 D는 딥이고 여기에서 N은 다들 예상하시는 것처럼 네트워크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큐러닝이 뭔가 이제 발전해서 이제 DQN이라는 게 되는데 큐러닝이 이제 위에서 이제 했던 대로 뭔가 이제 큐테이블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최적의 뭔가 액션을 한다고 가정하고 뭐 했던 이러한 설명들 있죠. 이런 게 이제 큐러닝입니다. 어, 큐러닝만 설명하다 보니까 이제 큐러닝이 아닌 것들을 이제 설명하기가 좀 이제 애매하긴 한데 그 살사 같은 것도 있거든요. 이 큐러닝은 딱 여기까지 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 넥스트 스테이트까지만 딱 보고 여기에 있는 넥스트 액션은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데이터에서. 왜냐하면은 최적의 행동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냥 때려 박기 때문에 맥스 값을 갖고 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별로 생각할 필요가 없는데 살사는 이제 얘도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어차피 생각하나 안 하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또 이러한 정책 같은 것도 요게 이러한 점이 있습니다. 이거 그 뭔가 이제 너무 많은 강학습 내용을 제가 압축한 것 같아갖고 좀 주저리 변명하다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큐 테이블을 이제 만들고 이 큐 테이블을 가지고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할지 결정을 하잖아요. 요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정책을 이제 수립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큐 테이블이 일단 기본되어 있다고 생각할 때 정책을 수립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우리가 너무 이제 당연히 모든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맥스를 갖고 오면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맥스를 갖고 오니까 지금 방금 푼 것처럼 이러한 상황이 나온단 말이에요. 아마 이제 이렇게 제가 이제 하는 거를 보고 이거 수업 끝나면 지문해야지라고 이제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을 텐데 이 플레이어는 이 학습 이후에는 이 패스로밖에 안 가요. 무조건 처음에는 오른쪽 가고 왜냐하면 이제 여기에서 0,0에서 시작할 거 아니야? 무조건 액션이 0번 나와요.
0번 나올 수밖에 없잖아. 왜냐하면은 이게 플레이어의 큐 테이블을 보면은 그렇게 생겼거든요. 0, 0.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모든 액션에 대해서 0번하고 2번하고는 사실 거의 비등한 가치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끝에가 1663이고 얘는 1583이란 말이야. 그렇죠? 이 작은 차이 때문에 이거는 죽어도 선택 안 해. 이거 좀 그렇잖아. 이게 아니 뭐 큰 차이면 납득을 하겠는데 이 정도면은 야 솔직히 이거는 그냥 반반으로 선택해야 되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이게 무조건 여기 큐 테이블에서 맥스를 액션으로 고려하는 게 이게 맞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별 차이가 없으면은 좀 이상하잖아요. 누가 봐도 뭔가 이제 다양성이 없는 것 같고 약간 이제 그 우리 딥러닝에 대한 감각을 좀 살펴보면은 이 패스만 겁나 외우고 있어가지고 이거를 하는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오버피팅의 느낌도 있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게 맞는 거야라는 생각이 들면서 동시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은 그냥 이 정도면은 이거를 확률로 그냥 바꿔가지고 이 정도면 반반 확률로 선택하는 게 맞지 않아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액션을 선택할 때 그동안 우리가 고려했던 거는 맥스를 갖고 오는 거니까 액션이 그냥 항상 어떤 스테이트에서 액션을 결정하는 거는 결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런 게 이제 결정적인 정책이라고 그러고 이게 결정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있는 큐 값들을 보고 뭔가 이제 확률적으로 이런 거를 이제 그거를 만들 수도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그 밴딧 같은 경우도 왼쪽 버튼 누르면 1점 받고 오른쪽 버튼 누르면 10점을 받아. 그러면은 이게 오른쪽을 눌러야 되냐라고 결론이 나오잖아요. 왜냐면 이게 오른쪽이 더 크니까. 그럼 계속 오른쪽을 무조건 결정적으로 누르는데 그게 아니고 야 이게 여기는 1점이고 여기 10점이잖아. 그러면은 이거를 뭐 예를 들어 갖고 그 확률적으로 하면은 1 플러스 10 뭐 왼쪽을 누를 거는 이제 이러한 확률로 누르고 오른쪽을 누를 거는 이제 이러한 확률로 누르자.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이것도 정책을 결정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은 좀 약간 이상해지거든 게임이. 왜냐하면 여기는 1점 주고 얘는 2점 준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이게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미 내가 학습을 다 푼 상황에서 2점을 계속 눌러야지 뭔가 게임을 푸는 건데 3분의 1이라는 확률로 얘가 왼쪽을 누른단 말이야. 이거 너무 커. 그래갖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뭔가 1이랑 2 같은 값을 이제 받으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그 소프트맥스 함수를 취해가지고 요거를 확률 값으로 그러니까 2가 더 크죠. 그러니까 여기에 좀 더 많은 확률로 이렇게 하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고 이거는 그냥 만들긴 안 해. 액션을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설계를 할 수도 있고 결정적으로 설계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무조건 일단 결정적으로 설계하는 게 베스트는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면은 다시 살사 요거하고 그 다음에 Q 요거로 봅시다. 여기까지가 딱 결정이 되잖아. 여기까지가 딱 결정이 됐어. 그 다음에 다음 액션은 무조건 하나밖에 안 나와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그 결정적인 액션을 한다고 했을 때 확률적인 요소를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이제 맥스를 갖고 온다고 했을 때 얘는 그냥 무조건 고정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내가 이제 그게 아니고 그 어느 정도 확률적인 요소를 고려한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한 100번 중에 95번 정도는 맥스를 가지고 액션을 하는데 5번 정도는 난 그냥 랜덤으로 액션할래 이럴 수도 있어요. 그냥 왜냐하면은 이게 너무 좀 결정적으로 하면은 뭔가 이제 한 패턴으로만 계속 학습되는 거를 좀 우려해가지고 그러한 방식으로 하는 패턴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얘가 이제 결정이 되지 않는다는 거는 이거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다음 상태에서 어떠한 액션을 할지 몰라. 그러니까 얘가 밑으로 갔잖아요. 그 전에는 이제 무조건 오른쪽으로 가는 액션을 할 거라고 내가 결정이 되는데 100에 뭐 한 99번은 오른쪽으로 가도 한 번 정도는 왼쪽으로 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왼쪽으로 가는 경우를 이제 고려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러면 이제 그 우리가 알고 있던 알고리즘은 좀 약간 달라지게 되겠지. 아무튼 등등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변형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단은 요 패턴으로 Q 러닝만 이제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Q 러닝인지도 알 필요 없어요. 나중에 책을 읽다가 보면 이제 알게 될 거고, 요거는 그 나중에 용어 같은 거를 좀 정리해서 어펜디스에 넣어야 되겠다.
이 모든 게 다음에 제가 소개할 예제를 이제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한 빌드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래 이제 DQN을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DQN을 설명하는 게 이제 딥러닝이랑 좀 뭔가 이제 연관성이 많이 있어가지고 DQN만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데, 그 DQN을 설명하면서 큐러닝을 설명할 수 없으니까 간단한 이거저거 이제 요거를 이제 갖고 온 거죠.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강학수 수업을 이제 마치고 이 어펜딕스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중요해요. 제가 이제 항상 그 수업하면서 이제 찝찝했던 거, 내가 이렇게 설명해도 되나라고 이제 했던 거, 그런 것들을 그냥 은근히 좀 그 혼재된 용어들이 있었는데 이런 걸 한번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펜딕스 B인 이유는 A를 제가 옛날에 했어요. 막 그 모델이라는 단어가 이제 의미하는 게 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쭉 적어가지고 제가 한번 설명한 적이 있었죠. 그게 이제 어펜디스 A고, B는 신경망 관련 용어인데 이게 제가 그 사실 되게 어려워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공부할 때 이게 용어가 너무 달라가지고 그러니까 문헌마다 정의하는 게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되게 어려워했는데, 일단 ANN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Artificial Neural Network의 약자입니다. 요거는 이제 인공신경망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보통 ANN이라고 많이 해요. 그리고 MLP라는 용어로 쓰는 사람도 있어요. 이건 이제 멀티 레이어 퍼셉트론이라는 약자입니다. 요거는 이제 그 다층 퍼셉트론, 이제 퍼셉트론이 그 저번에 제가 설명을 한번 한 것 같은데 뭐냐면은, 이거 봐. 아,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 신경세포 있죠. 이 그 왜냐면 인공신경망이 결국에는 우리 몸에 있는 신경을 막 모사를 해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막 뭐 이게 그 인공적인 퍼셉트론이야. 근데 그 퍼셉트론이 한 층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층이 있어. 그래서 멀티레이어야 막 이렇게 하면서 옛날에 거의 뭐 한 6.25 전쟁하고 그럴 때 막 이런 게 등장을 했어요. 그때 이제 생긴 용어고, 그러니까 이때는 DB라는 용어가 그냥 아예 없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DB라는 용어가 이제 그러니까 딥 뉴럴 네트워크가 생긴 게 좀 이제 그 한참 지나고 나서 이러한 이제 용어가 생겼고, 그다음에 요거는 뭐 잘 알죠.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의 약자이고, 그다음에 요거는 리커런트에 이제 R을 따갖고 이제 순환신경망 이런 거를 이제 했었는데, 어, 일단은 이게 그 어떠한 네트워크,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 서로 디스조인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네트워크를 5개로 딱 구분할 수 있다 이런 느낌이 아니고, 뭐 어떤 거는 포함하고 어떤 거는 좀 애매하고 막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공신경망은 우리가 이제 갖고 있는 뭐 뭔가 이제 그 노드 같은 거 있죠. 그런 게 이제 포함되어 있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요거는 이제 큰 의미가 없고 그냥 NN, 그러니까 뉴럴 네트워크가 이제 들어가면은 그냥 다 인공신경망이라고 이제 보면 되고, 요거는 멀티레이어인데, 그러니까 이거 웬만하면 MLP예요. 웬만하면 MLP인데 이게 그 어떤 경우는 멀티레이어가 아닌 경우도 있죠. 레이어가 한 장인 경우도 있잖아. 그런 경우에는 이제 당연히 MLP라고 주장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뭐 그 회귀 분석 같은 거. 요거는 이제 딥 뉴럴 네트워크잖아요. 근데 딥이라는 게 되게 애매해요. 왜냐하면 얼마부터 깊다고 이제 우리가 볼 거냐. 그러니까 층이 많으면은 깊은 네트워크라고 부르는데, 층이 만약에 뭐 100층 있다. 그럼 오 깊어라고 이제 생각하는데, 그러면은 한 30층밖에 없다. 그러면은 이게 깊은 네트워크냐? 그럼 10층밖에 없어. 그러면 또 깊냐? 5층이면 깊냐? 2층이면 깊은가? 약간 이제 요것도 몇 층부터 깊다라고 볼지 그러한 게 좀 애매하고, 얘는 깔끔합니다. 컨볼루션을 쓰면은 CNN이에요, 그냥. 이것도 리커런트 셀을 이제 쓰면은 이것도 RNN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보면은 얘는 그냥 뭐 이런 거는 이제 그냥 보자마자 어떤 네트워크인지 딱 보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 리니어로 처음에 받아주고 피처를 이제 2개로 뿌려주네. 렐로 한번 먹어주고 그 다음에 리니어. 그리고 이건 몇 층이에요 일단? 3층이나 3층. 학습 가능한 층이 3개 있잖아요. 3층이죠. 그러니까 3층이면은 멀티잖아. 하나 이상이면 멀티죠. 그렇죠? 그러니까 3층이면 멀티 레이어 퍼세트런이라고 부를 수 있고, 3층이면은 깊다고 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DNN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요거를 보고 그러니까 이 네트워크를 보고 정상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이면은 MLP라고 부르거나 DNN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ANN이라고 불러도 틀린 말은 아니야. 그렇잖아. 그러니까 뭐 뉴럴 네트워크니까 당연히 ANN이겠지. 그래서 이것도 맞기는 해요. 그리고 CNN은 부를 수가 없죠. 왜냐면 합성공 레이어 그 컨볼루션이 없으니까. RNN도 부를 수가 없죠. 이렇게 순환 구조가 없으니까. 자, 요거가 이제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요거 때문에 막 그 어떤 책에는 딥 뉴럴 네트워크를 소개하기 전에 쉘로우 네트워크라는 걸 막 소개하기도 하는데 되게 싫어하는 서술 방식으로 제가 이렇습니다. 일단은 뭐 똑같아요. 리니어 렐루 이렇게 아니 리니어하고 마지막에 시그모이드 받아주고 마지막에 시그모이드인 거 보니까 뭐 분류를 하고 싶은가 보지? 별로 관심 없습니다. 아무튼 이제 2층이에요, 2층. 그렇죠? 자, 2층이면은 깊어요. 그럼 이 논리면은 1층만 아니면 다 깊은 네트워크야? 이게 좀 되게 애매하죠. 그렇죠? 한 3층 정도 되는 거는 이제 깊다라고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주관적인 건데 그냥 3층부터는 다 깊다라고 쳐요. 2층이면 깊은 건가? 이것도 좀 애매해. 그래 그런데 일단은 멀티 레이어는 맞죠. 레이어 멀티 레이어는 레이어가 두 장이 있으면 멀티야.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보고는 정상적인 사람이면은 이거를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딥 뉴럴 네트워크라고 부르면은 부를 수는 있어. 나는 2층도 깊은 것 같아라고 우기면 부를 수도 있는데 이거는 약간 공격받을 수도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딥 뉴럴 네트워크라고 말하기 조금 애매해요. 그래가지고 이거 MLP는 확실하거든. MLP는 확실하기 때문에 MLP라고 이제 부르기도 하고 요거를 이제 되게 구분해가지고 2층까지는 쉘로우 네트워크라고 부르고 2층 이하 그리고 3층부터를 딥 뉴럴 네트워크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이런 거는 별로 안 좋아해요. 그냥 크게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이제 DNN을 쓰지도 않는데 이거를 갖고 뭐 너는 쉘로우니 막 이런 거를 이제 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좋아하진 않습니다. 이거 ANN이라고 부를 수 있죠. 그러니까 ANN은 다 부를 수도 있으니까 아무 정보가 없는 거예요. ANN이라고 뭔가를 부르는 거는 크게 정보가 없는데 이거를 분류상 ANN이라고 부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뉴런에서 썼으니까 MLP 맞고 이거는 이제 X기는 한데 뭐 세모 정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뭐 나는 이거 깊은 것 같아라고 주장할 수도 있잖아. 근데 보통 학술적으로 이제 합의된 기준은 히든 레이어 두 장 이상으로 이제 보통 합의가 되어 있는데 이게 뭐 어떤 되게 유명한 사람이 나왔고 논문을 딱 써왔고 앞으로 이제 그 딥은 두 장, 그러니까 세 장부터 딥이라는 단어로 쓸 수 있고 그건 다 그 외에는 틀린 거야라고 이렇게 명시한 건 없어요. 근데 이제 좀 유명한 사람들이 보통 세 장부터 딥하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딥 뉴럴 네트워크가 아니기 때문에 용어가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어떤 사람들이 이제 쉘로우 네트워크라고 그러니까 얕은 신경망이라는 용어로 쓰기도 합니다. 이건 뭐 쉽지 CN은 아니고 RN은 아닙니다. 자, 요것도 애매합니다. 봐요. 이게 그 처음에 그러니까 이거를 상상을 해봐요. 노드가 하나가 있었다가 피처가 몇 개야? 10만 개? 얼마야? 잠깐만. 100만 개. 100만 개지. 그렇죠? 피처가 또 그러니까 엄청 많이 이렇게 착 퍼져요. 노드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 깊은 신경망이라는 그게 어떤 그 느낌이냐면은 이런 느낌이거든. 그러니까 여기에서 노드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으면은 그 다음에 여기에서 탁탁 이렇게 두 개로 노드가 이제 퍼진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또 퍼져. 또 이게 퍼져. 그래서 이렇게 쭈루루 그러니까 층이 한 100층 정도 있다고 치면 마지막에 아웃풋이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가 이게 위에서 보고 이게 깊어요. 그쵸? 그래서 이게 깊은 신경망이잖아. 그쵸? 근데 지금 노드가 이거 뭐야 이거? 어? 아 노드가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이게 여기에서 여기 있는 게 이게 두 개만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서 한 100만 개 있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위에서 보면은 깊다기보다 좀 넓은 거 아니야? 이런 거를 와이드 네트워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런 거를 막 연구를 하는 흐름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요거는 분류상으로는 DNN이 맞아. 그쵸? 왜냐하면은
학습 가능한 레이어가 3층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쉘로우 네트워크로 주장하는 사람들에 의하면 이건 DNN이야. 근데 모양은 DNN처럼 안 보이고 뭔가 이제 넓은 네트워크처럼 보이잖아요. 그래갖고 이거를 이제 와이드 네트워크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MLP는 당연히 맞고요. 그렇죠? 멀티 레이어니까 요거는 뭐 이견이 없고 ANN도 당연히 맞죠. 그렇죠? 얘는 요게 있죠. 컨볼루션이 있고 뭔가 이렇게 깊어지니까 이렇게 되면은 얘는 이제 CNN이라고 부를 수 있죠. 근데 이것도 ANN이라고 부를 수도 있죠. 왜냐면 뉴럴 넷이니까. 그렇죠? MLP라고 이제 부르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 MLP는 이렇게 그 완전 연결이라는 거를 모르는구나. 하여튼 이거는 MLP라고 부르진 않아요. 그리고 DNN, 그러니까 DNN은 이게 층이 학습 가능한 레이어가 몇 층이냐를 따져가지고 3층 이상이면 다 DNN이라고 치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DNN이라고 또 부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약간 MLP하고 DNN이 거의 이렇게 묶여갖고 이렇게 가는 느낌이었는데 MLP라는 거는 그 앞에 있는 그 우리가 처음에 이제 배웠던 뭐 회기, 로지스틱 이렇게 되어 있는 그 컨볼루션 전에 배웠던 그러한 네트워크들이 있죠. 그러한 것들을 이제 보통 MLP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뭔가 특이한 구조로 갖고 있잖아요. 뭐 컨볼루션이라든가 아니면 리커런트 셀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갖고 있으면 뭐 CNN, RNN 이런 식으로 이제 부릅니다. CNN 맞죠? RNN은 아닙니다. 그쵸? 얘가 이제 뭐가 있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리키렐루라고 렐루를 약간 이제 개선을 한 건데 요런 활성화 함수들도 뭐 꼭 렐루를 쓰라는 법이 있냐 하면서 막 이제 사람들이 연구를 해서 리키렐루를 쓰면 더 좋다라고 합니다. 제가 써봤는데요. 큰 의미 없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냥 렐루가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얘는 그냥 명백한 CNN 컨볼루션이 있고 요거 렐루가 있고 맥스플링 있고 뭐 플래트하고 그러니까 이 뒷부분은 조금 이제 또 CNN이 아닐 수 있어도 그러니까 이제 플래튼 한 다음에는 이 뒷부분을 MLP로 구성을 할 수도 있죠. 그렇죠? 아무튼 근데 층이 이렇게 학습 가능한 층이 여기 있고 여기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CNN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얘가 있으니까 CNN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DNN이라고 이제 볼 수 있냐를 좀 따져봅시다. 얘가 학습 가능한 층이고, 그 다음에 얘가 학습 가능한 층이잖아요. 얘하고 얘는 학습하는 파라미터가 없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DNN이 아니네? 왜냐면 2층인데? 그렇죠? CNN이라고 주장할 수 있죠. 컨볼루션 있으면 CNN이니까. 그렇죠? 그래갖고, 요게 되게 애매합니다. 요게 DNN이라고 이제 볼 수 있냐. 그러니까 이 그 쉘로우 네트워크로 주장하는 사람들에 의하면 이거는 DNN이 아니에요. 2층이니까. 제가 그냥 이거 아까 그때 세모로 칩시다라고 말한 게 이거는 보통 DNN이라고 치거든. 왜냐하면은 그 사람들이 대부분 그 CNN이나 RNN 같은 경우는 DNN의 한 종류가 이제 CNN이나 RNN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네트워크를 이제 뭐 잘 뭐 쓰진 않지만 그냥 개념적으로 이 디파인들이 다 맞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딱 맞아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어떠한 정의를 딱 하면은 모든 게 딱 깔끔하게 이제 다 해결돼서 익히는 게 아니고 그냥 이게 약간 느낌이에요. 다. 이거는 굳이 이거를 DNN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게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얘는 이미 CNN이거든. CNN이라고 그냥 이야기를 하면 되지 이거를 굳이 뭐 ANN이라고 이야기한다든가 DNN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 없냐 이런 걸 이제 따지는 건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근데 용어는 좀 정리를 해야 되니까 제가 알고 있는 한 요거는 이제 X예요. 이거 제가 작년에 GPT하고 싸웠습니다. 이거 DNN인 거 아니야? 그리고 막 이제 하니까 이거는 뭐 그 관련된 자료로 막 제가 이제 올려가지고 여기에서는 뭐 학습 가능한 네트워크가 몇 장 이상일 때만 DNN으로 분류하고 이러는데 이 기준에 따르면 DNN이 아니지 하면은 맞대. 근데 또 다른 거에는 또 CNN이나 RNN은 이제 요거의 한 종류라고 설명하는 거 막 갖고 와요. 얘가 이제 CNN이라고 물어보면 100% CNN이라 해. 그다음에 다른 문서를 갖고 와서 네 말대로 치면 얘는 DNN이 맞는 거 아니야라고 하면 맞대요 또. 그러면은 너 앞에 한 말이랑 달라. 그러면은 뭐 미안하다 그러면서 생각해 보니까 또 이거인 것 같대. 그럼 또 다른 그거 이거 무한 루프예요. 제가 한 3시간 싸우다가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근데 제가 봐도
뭐 아무리 뒤져봐도 뭐 이러한 네트워크에 대해 갖고 이게 학술적으로 뭐 DNN이라고 봐야 되냐 뭐 이런 거를 따지진 않아요. 그냥 이거 CNN이구나 하고 이게 넘어가는 거죠. 이것도 똑같아요. RNN이네. 그렇죠? 우리가 이제 그 늘상 보던 그 RNN인데 리커런트 셀이 있으니까 RNN이죠. 근데 이제 따지고 보니까 얘하고 두 개만 이제 학습 가능한 층이네.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또 DNN이라고 볼 수 있나? 이것도 애매하죠. 그렇다고 이제 여기 있는 모든 소개한 건 다 ANN이잖아. 이거는 ANN입니다 하면은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이거 아무런 정보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보통은 이렇게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MLP하고 DNN이랑 거의 비슷하게 써요. 거의 비슷하게 쓰고 그 RNN이랑 CNN은 이제 그러니까 컨볼루션이 있으면은 굳이 DNN이나 MLP나 ANN이라 부르지 않고 CNN이라 부르고 리커런트 셀이 있으면 당연히 굳이 DNN이나 MLP나 ANN이라 부르지 않고 이렇게 불러요. 그렇죠? 그리고 요거는 제가 그거 학부 연구생을 모집해서 한 두세 명 정도 이제 모집할 생각이고요. 요거를 공지를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관심 있으면은 이제 요 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이제 지원을 거의 안 할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은데 혹시 이제 6월 25일까지 정도만 이제 제가 지원을 받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지원이 와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어, 뭘 할 거냐면은 연구를 이제 할 건데 연구는 이제 그 통계학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뭔가 연구를 할 거고 목표는 그 2학기 때 어떤 컨퍼런스에 나가서 이제 그 말로 하는 발표를 하거나 아니면 포스터를 만들어서 이제 하는 발표, 말로 하는 발표를 이제 오랄이라고 하고 이제 포스터는 포스터라 그러는데 하여튼 두 개 중에 하나, 두 개 중에 하나를 이제 할 생각이고요. 이거는 제가 연구하는 분야예요. 만약에 이제 학생들이 이제 그 와서 나는 이제 뭘 연구할지 모르겠고 대학원 같은 거를 이제 가고 싶다든가 아니면은 뭔가 이제 컨퍼런스에서 발표한 실적이 뭐 취업할 때 필요할 것 같다라든가 같은 그 컨퍼런스 실적이 필요하거나 뭐가 이제 필요하면 이제 올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이제 제가 이제 주제를 찍어주면은 요거를 찍어줄 확률이 높아요. 왜냐면 제가 이거를 제일 잘하니까 다른 건 잘 몰라요, 막.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거를 이제 연구할 확률이 높고 나는 이거는 좀 너무 간 것 같다. 이거는 저는 이제 내용을 모르겠다 하면은 원하는 주제를 갖고 오면 거기에 이제 맞춰줍니다. 참고로 제가 지도했던 그 대학원생들, 석사학생들은 대부분 그 이 원하는 주제를 들고 왔어요. 원하는 주제로 이제 한 번 하고 한 이제 그 이거를 하고 다른 연구를 할 때는 이제 요런 것도 이제 그래도 지도 교수가 하는 연구를 좀 관심은 가져야 되겠다고 의무적으로 생각하는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도 좀 관심을 가지기는 하는데 뭐 이게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제 원래는 요것만 쓰려고 하다가 뭔가 이제 연구 주제를 생각 안 하고 있는 학생들이 대부분일 것 같아서 그 석사랑 다르게 학부생들은 그럴 것 같아가지고 없으면은 제가 정해주고 있으면은 이 학생이 원하는 주제로 이제 찾아서 하면 됩니다. 어, 제가 2학기 때 이제 학회에서 발표하는 거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지도 기간은 방학으로 한정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학생이 방학 때 뭐 너무 바빠 그래가지고 어디도 갔다 와야 되고 그러면은 그거 뭐 바쁘지만 나는 하겠다라고 할 수도 있고 바빠가지고 나는 이제 뭐 좀 다음에 하고 싶다. 다음이면은 내년 1학기죠. 내년 1학기에 있는 학회에 나는 나오고 싶다라고 하면은 진짜 길게 하면은 겨울 방학까지 이제 지도를 할 것 같은데 양쪽의 케이스 모두 페이는 아마 똑같을 겁니다. 저는 그냥 학회에서 발표를 이제 어느 정도 할 수준이 되고 이제 서밋하는 그 순간 이제 페이를 측정해가지고 그냥 똑같이 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좀 뛰어나가지고 한 3일 만에 이거를 다 썼다. 그러면은 3일 만에 그 몇 개월치 페이를 그냥 다 받는 거고 아니면은 그냥 내년까지 이제 하고 내년까지 했는데 안 됐어. 그러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빵원이에요, 빵원.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그 페이는 본인이 하기에 따라 가지고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회 발표하는 거 제가 몇 번 지도를 해봤는데 보통은 그
제가 이제 연구 주제를 찍어주면 방학 내내 거의 들들 볶이고요. 그러니까 한 2달 정도 그냥 거의 개인 시간 없이 그냥 거의 막 하는 학생들도 봤고, 그다음에 학생들이 무슨 그 컴피티션 나가가지고 상 받은 경우가 있어요. 그 한 3, 4학년쯤 되면은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내가 이런 분석을 했는데 이거를 좀 바꿔갖고 학회용으로 좀 만들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한 케이스도 좀 많이 지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용어 같은 것만 좀 학술 용어로 바꾸고 아니면 뭐 실험 같은 거 좀 더해보고 그러할 경우에는 한 10일 이내 아웃풋 나오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이미 본인이 돌려놓은 코드도 다 있고, 그러한 경우에. 아니면은 뭐 옛날에 이제 무슨 수업 들어오면서 했던 프로젝트인데, 거기에서 이제 했던 거랑 좀 아이디어를 변경해가지고, 그러니까 좀 이미 있던 베이스로 하면은 되게 빨리 끝날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그거 뭐지? 연습 문제를 올리기는 할 건데 거의 예상 문제처럼 올릴 거예요. 제가 다음 수업 끝나고 연습 문제를 올릴 건데 그 막 저번처럼 많은 문제를 올릴 것 같지는 않고요. 이거는 이 주제들은 많이 문제를 만들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딱딱 그냥 정해져 있는 예제가 있어가지고 한 주제당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3개 배웠죠. 순환신경망, 그다음 추천 시스템, 강화학습 이거 3개 배웠는데 이 그 3개에서 뭐 한 2문제 정도 아니 뭐 많으면 3문제 뭐 한 그 정도만 이제 그 연습 문제로 내고 중간고사랑 똑같은 방식으로 시험을 칠 생각입니다. 네, 마치겠습니다.